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라이너의 미리 보고 온 후기. 자, 이번 주는 두 개의 작품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1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석이 되기 전에, 추석 바로 한 주 전에 시작하는 영화들이 나왔죠. 그래서 두 편의 영화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 편은 지금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작품이죠. 디바라는 작품입니다. 신민아 씨랑 이유영 씨가 나오는 영화 디바고요. 그리고 다음 작품은 검객이죠. 이 두 작품은요, 둘 다 9월 23일에 개봉을 합니다. 오랜만에 한국 영화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작품들이 영화관에서 마주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 정도의 맞상대를 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디바입니다. 디바를 보고서 느낀 건 역시 신민아의 재발견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민아 씨의 연기는 사실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도대체 어떤 연기였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인상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디바라는 작품은 사실 처음에 알고 갔을 때는 되게 이거 호러 영화 아닌가? 이거 너무 무서운 영화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갔었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렇게 무서운 작품은 아니에요. 그리고 되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앞부분에 어떤 설명되는 부분들이라든지 혹은 진행되는 부분들, 이런 거는 어떤 스릴러 영화로서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다이빙 선수들의 이야기를 다룬 거죠. 그래서 다이빙 선수들이 겪는 이야기, 그런 거라서 사실 요즘 시대에 특히 어떤 운동선수들,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의 이런 다양한 사건과 이슈들이 있는 지금 같은 시점에서 좀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운동선수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떤 라이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영화가 보여줬던 그런 집중력은 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후반으로 진행하면서 좀 여전히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민아 씨하고 이유영 씨의 어떤 연기 호흡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신민아라는 배우가 이렇게까지 예쁜 배우였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 그 나이가 전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정말 신민아 씨가 20대다 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이거는 엄청난 동안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내면, 심리 스릴러라는 측면에서 한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데는 되게 성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 그리고 다이빙 선수가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멘탈적인 문제들, 두려움, 이런 부분을 표현하는 데는 뛰어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거는 후반의 진행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공포지수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겠는데, 이 영화는 그렇게 막 엄청 무서운 영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공포영화라든지 이런 호러, 이런 무서운 영화들을 못 본다 하시는 분들도 가셔서 보셔도 좋을 법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민아 씨와 이유영 씨의 연기 호흡은 정말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다이빙이라는 소재를 살린 것도 매우 좋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여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여자들 집단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주고 있는 측면들, 이런 부분에서의 재미도 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디바는요, 뭐 우리나라의 뭐 최고의 호러 영화라든지 뭐 정말 꼭 봐야 될 그런 작품이라고 말하기는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민아의 팬이라면, 그리고 이유영의 팬이라면, 그리고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저는 가서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장점이 확실하고, 또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요소도 많았고, 그리고 중간에 그렇게 지루하다거나 이렇게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디바는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반가운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디바라는 영화였고요,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봤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장면들이 인상적이었고, 신민아라는 배우의 재발견이라는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작품은 바로 검객이라는 작품입니다. 9월 23일 개봉하는 영화고요. 장혁 씨가 나오는 영화인데, 글쎄요, 이 영화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딱 검객이라는 영화를 처음 접했을 때 뻔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봤더니 뻔하긴 합니다.
뻔하긴 해요. 뻔하긴 한데 역시 이런 부분에서 뻔한 것보다 중요한 거는 어떤 액션의 완성도, 그리고 액션이 어느 정도인가 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사실 검객은 어느 정도 성공한 영화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액션이라는 부분에서는 확실히 공을 많이 들은 티가 많이 나요. 아, 이렇게 액션을 꾸몄구나. 그리고 물론 어디선가 많이 본 액션들이긴 하지만 이런 어떤 국내에서 보기 쉽지 않았던 칼부림 액션들, 이런 부분이 나왔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정말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다른 영화랑 비교하고 싶진 않지만 얼마 전에 뮬란이라는 영화 나왔거든요. 그 뮬란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검을 사용한 액션들, 그리고 중간중간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정말 되게 허접하다, 어떻게 헐리우드 영화가 저 정도밖에 스턴트를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검객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게 좀 더 확고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검객이 추구하는 액션과 그 다음에 뮬란이 추구하는 액션은 전혀 다른 부분의 형태가 있었고, 그리고 두 개의 영화가 추구하는 액션들이 전부 다 어떤 리얼리티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검객의 액션은 되게 시도하는 바도 저는 괜찮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확실히 액션 자체가 주는 그런 강렬한 느낌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장점이고, 그 다음에 장혁과 이런 배우들의 연기 부분인데, 장혁은 되게 멋있긴 했어요. 근데 장혁이 맡은 그 캐릭터가 좋으냐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사실 좀 할말하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말은 많은데 지금 여기서 할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캐릭터 서사라는 측면에서는 정말로 편집이 많이 된 영화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뭉텅뭉텅 이렇게 날아가 버렸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단순하고 뻔하고, 그리고 어디선가 많이 봤던 스토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설명이 너무 적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서 그런 부분은 되게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멀지 않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인조 때 이야기, 조선 중기에 해당이 되는데, 조선 중기라고 보기에는 좀 이제 고증 부분에서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저는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야, 무슨 사극 보는데 고증까지 신경 써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작은 디테일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영화의 어떤 질적인 완성도를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아쉽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보통 한국 영화 사극의 특성상, 그리고 클리셰상 고증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드러나는 건 어쩔 수 없는 면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쉬웠다 라는 느낌이었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걸 B급 액션이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볼만한, 눈요겨야 할 만한 가치는 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너무나도 뻔한 진행, 너무나도 흔한 이야기, 그리고 정말 근래에 한 1년 안에 이 비슷한 이야기를, 비슷한 구도를, 그리고 비슷한 화법을 너무 많이 봤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정말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주인공 캐릭터가 살지 않으면 이런 영화는 살기가 좀 어려운데, 캐릭터의 서사가 날아가 버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 악역 연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역시 이것도 할 말은 많지만 리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디바도 저는 좋게 봤고, 검객도 꽤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두 작품 다 한 번쯤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영화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평가와는 무관하게 그냥 뭐 그럭저럭 볼만은 한데 라는 느낌이 들 법한 영화들이기는 하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영화는 정말 안 좋다라고 말하려면은 정말 장점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야 되는데, 두 작품은 전부 다 각자 나름의 분명한 장점들을 갖추고 있는 영화들입니다. 그래서 장르적인 재미라고 한다면은 검객 측의 칼부림이라든지 이런 액션 영화로서의 장르적 재미는 많이 취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디바 같은 경우는 내면, 심리, 스릴러 이런 부분에서 장점을 드러내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바와 검객, 글쎄요, 어떤 작품이 더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추석 바로 전주에 나온 두 개의 작품, 굉장히 그 주목받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미리 시사회로 보고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영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미리 보는 후기,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도 미리 시사회를 통해서 영화를 보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가벼운 후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주에 이제 이번 추석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고향이나 혹은 서울로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집에서 보기 좋은, 어떻게 보면 라이너가 추천하는 최근 3년 이내의 작품, 혹시라도 놓쳤다면 아쉬울 것 같은 그런 영화들, 혹은 장르별 추천,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석 때 심심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콘텐츠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